자, 퍼스널 브랜딩, 원론적인 내용, 가치, 중요성, 필요성, 그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은 뭐야? 무엇을 만들어냈어? 넌 어떻게 했어? 왜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먹이를 먼저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실천이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기만 하는 자와 아는 것을 실행하는 자,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구분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브랜드는 무엇이면서 이 브랜드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사례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비의 퍼스널 브랜딩, 너의 브랜드는 뭐야? 라고 물으면요. 저는 너담나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닮아서 나에게 닮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이고요. 인물입니다. 어른일 수도 있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역사이기도 해요. 교육이기도 하고요. 때론 동물들한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모든 것에는 배울 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좋은 것을 보면요. 갖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잔뜩 짜고 마음먹으면요.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나에게 담겨져 있게 되고요. 닮아져 있게 됩니다. 너를 닮아 나에게 닮는다. 의미 어떤가요? 음. 현재 저는 이 브랜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수익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은요. 첫 번째는 신문 스크랩북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커리큘럼이 있는 스크랩북이고요. 두 권의 노트하고 이제 바인더까지 총 한 종이고요. 이것을 왜 만들었냐면요. 신문 스크랩을 아무 곳에나 해도 돼요. 노트 해도 되고 아이들 스케치북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기장을 보관하듯이 내가 스크랩한 내 생각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었습니다. 또 오래도록 보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크랩북 전용 노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요. 안에 내용에 커리큘럼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넣는데 이 커리큘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활용 수업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경제신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린이 경제신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사회 무료 수업을 이제 품앗이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회 특강으로 CO 클럽이라는 특강으로 제가 강사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되겠다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유료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동의 좀 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스크랩 하고 싶어졌네. 그래서 스크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스크랩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저 이렇게 수업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무료로 수업을 해보고 괜찮으면 유료로 가자. 한 게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7월 7일부터 유료로 수업을 하면서 이때 이제 온라인 꾸고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같이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어린이 경제신문 플랫폼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꾸고라는 플랫폼에서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좀 좋았던 게요. 2021년 작년이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봉쇄였죠. 어디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딱 걸렸는데 그때 제가 30타임 전석 매진을 기록을 세웁니다. 사실 저 믿기지 않았어요. 내 콘텐츠가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요. 제 콘텐츠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대비 10개 프로그램을 확장을 시킵니다. 코로나가 피크해서 겨울에는 더더욱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을에 코로나가 더 폭풍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정말 꼼짝만 했던 시기에 저는 제가 좀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진짜 괜찮은지. 그래서 10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년별로 나눴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아침 모닝 신문 읽기부터 원데이, 다회차, 구독, 1대1 특강까지 개인과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7시간씩 방학 때 22년 1월 2월에 정말 내가 불태우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미친 듯이 했습니다. 강의. 그 한꺼번에 10강의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는 이제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니어 싱글싱글이라는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 초등학생 대상 신문을 또 런칭을 한 거예요. 새로. 5월 달에 원데이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8월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호구 수업 어떻게 하는지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본사 가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꾸고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내가 설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할 때는 하나도 떨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CEO 클럽에서 특강 제가 2회 했다고 했죠. 그때 줌으로 했는데 그때 저 하고요. 쥐구멍 찾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되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기업 본사잖아요.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기분이 되게 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신세계 아카데미에 7월에 연락이 왔어요. 가장 감격스럽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요, 제가 제안서를 기획해서 작성해서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메일도 보내고 도서관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신세계는요,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저의 스몰 위너라고 제가 이제 저희 스스로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신세계 아카데미에서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수업 중에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2월 달까지 이제 폭풍적으로 수업을 하면서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제가 400개 넘는 수업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넘는 수업을 이제 하게 되니까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수업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모두가 다 갖는 꿈일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싶었어요. 작가라는 타이틀도 달고 싶었고 그래서 이걸로 내가 꼭 책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월, 2월 그렇게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해보고 나니까요. 제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내가 이 내용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짐을 하게 되니까요. 쓰게 되더라고요. 또 쓰기 시작하니까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책까지 제가 출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쓰고 나니까요. 너무 한가한 거예요. 수업 만드느라 정신 없었고 수업하느라 정신 없었고 책 쓰느라 정신 없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허한 거 있죠.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또 올라타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프렌즈 5기 신청해가지고 지금 5기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도서관에서 경제교육 좀 해주세요. 왜 작년에 한참 경제에 대한 붐이 일어났잖아요. 아이들도 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이들한테서도 이렇게 돌았었어요. 그때 자녀 경제 교육에 관련된 강의를 10회차로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올해 초에
그래서 6월까지 해서 그렇게 강의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이게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저와 제 브랜드를 확장한 것들인데요. 내가 하는 거는 신문 활용 교육 하나였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8가지로 확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콘텐츠가 있다면요. 이 콘텐츠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콘텐츠가 있으면요. 확장하기도 쉽고요. 한두 개만 확장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요. 쉽게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면요. 알아서 연락이 오고 찾아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콘텐츠 찾는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잘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시각화하고 브랜딩화 해보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시각화로 좀 보여드릴게요. 2020년 7월에 제가 신문 구독을 성인신문과 어린이신문 구독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신문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좋은 건지는 알아서 내가 구독을 했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신문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좋아서 알겠는데 내 아이는 읽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읽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쌓아놨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싶다가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기자단 활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 신문을 좀 낭독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왜 학생님께서 인불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무엇을 할까? 내 콘텐츠를 무엇으로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그래, 신문 하자. 신문 읽어서 여기다 올려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문 낭독을 해서요. 거기다 업로드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한 30회를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어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품앗이하고 그 CEO 클럽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담나담 런칭을 하고 퀴즈 수강을 유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구랑 같이 동시에 했고요. 그 8월에 이게 스크랩북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스크랩북을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낙 것만 샘플로 먼저 인쇄를 해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이때 8월에 이제 정식으로 인쇄해서 출간했고요. 10월에는 제가 성인대상 강사 양성 과정을 했습니다. 일기로 했는데 요분들이 지금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14분인가 하셨거든요. 14분 하셨는데 한 절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맹인학교, 중학교에서 경제교육 했고요. 3월에 동탄에서 자녀 경제교육을 하고요. 4월에는 이제 주니어 생글생글이랑 연결이 돼서 수업을 하게 됐고 6월에 전자책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6월에 제가 어린이 경제신문에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신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신문까지. 그리고 7월에는 이제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미팅을 했고요. 9월에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월 말에 나도 작가다 전자책 쓰기 특강이 예정이 돼 있어요. 10월에는요. 신문 활용 교육 특강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또 새로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아이들 수업하다가 특강에다가 성인 대상으로 이제 먼저 해보고 하자.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 하는 게 어렵지 2개, 3개 올라타는 거는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짧은 기간 안에 좀 많은 게 있지 않나요? 지난 1년은요. 나는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나는요. 10m 앞에서 나를 오라고 자꾸 손짓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작년에 느꼈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막 아등바등 쫓아가느라 바쁘게 막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 여기도 준비돼 있어. 세팅이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도 해야 되고 자꾸 제 앞에 이렇게 길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짜 쳐다가는 기분이 되게 스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학장님의 이 말이 그때가 회상이 돼요.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있는데 10m 앞에서 자꾸 저를 손짓하는 느낌. 요게 딱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장님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가능성을 봐주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 이것은 제가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주어진 기회에 저 못해요, 안 해요 라는 말을 그때 한 번 저 이거 하고 할게요 라고 한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 할게요. 이랬어요. 앞서서 아직은 역량 부족입니다라고 말했던 이후로는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다 통틀어 보니까요. 뭐였냐면요. 저는 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 뭐라 해도 해본 자와 안 해본 자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